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바이오 알바킹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빅파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빅파마는 우리나라 바이오텍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마케팅 파워라든가 아니면 임상 3상을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거대한 자금들을 가지고 있죠. 우리나라의 바이오텍들이 기술을 수출하면 그 기술을 조금 더 발전시켜서 대량으로 자금을 투입하고 약을 성공시킨 다음에 판매까지 담당하는, 임상을 진행하는 그런 노하우, 그 다음에 자금력, 판매력까지 같이 가지고 있고요. 이들이 어떤 제품을 만들고 있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기본적으로 아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한국에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을 투자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깊이 보기보다는 어떤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구나 라는 정도로 좀 터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일라이 릴리와 그 다음에 에피에 대해서 오늘은 설명을 간략하게 드릴 텐데요. 먼저 일라이 릴리를 보시면, 일라이 릴리는 당뇨병 치료제를 굉장히 잘 만드는 회사입니다. 전체 매출의 46% 정도를 당뇨병 치료제를 만들고 있어요. 제2형 당뇨병 치료제인 트루리시티를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항암제, 다음에 면역 항암제, 그리고 신경과학 쪽. 그래서 그 우리나라 원화로 한 사람의 1조 원이 넘는 블록버스터를 9개 이상 들고 있고요. 차기작으로 가지고 있는 게 한 3개 정도 들고 있는 대단히 포트폴리오가 잘 되어 있는 회사고요. 따라서 이 당뇨병 치료제의 막강한 그런 그 장악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과가 대단히 뛰어나고 그 다음에 안정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제품으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트루리시티, 그 다음에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인 알림타, 건선 치료제인 탈츠, 이렇게가 이제 주요한 제품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여러분들이 관심이 많아서 잘 알고 계시는 당뇨병 치료제 마운자로가 일라이 릴리가 만든 당뇨병 치료제입니다. 당뇨병 치료제로도 성과가 굉장히 이제 잘 나왔잖아요. 그리고 비만 치료제 쪽으로 따로 이제 임상 시험을 한 결과 굉장히 좋은 성과가 나왔고, 2024년에는 비만 치료제로 약을 발매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런 신약을 들고 있고, 그 다음에는 치매 치료제 도나네밥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승인이 올해 하반기로 이제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결과에 따라서는 주가에 굉장한 부침이 있을 거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기전 자체는 아밀로이드 베타를 타겟팅하는 아두카누맙하고 이제 비슷한 이제 기전입니다. 따라서 그렇게 밝게 볼 수만은 없는 상황인 거죠. 어느 정도는 이 도나네맙은 약간 접어두고 일라이 릴리를 좀 바라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잘 팔리고 있는 그런 큰 품목부터 쭉 보시면은 당뇨병 치료제가 주를 이루고 있고요. 당뇨병 치료제를 1조 이상 매출을 일으키고 있는 한 5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트루리시티, 휴말로그, 휴물린, 자디안스하고 바사글라. 근데 이 중에서도 제2형 당뇨병 치료제인 트루리시티하고 자디안스의 성장성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인 알림타의 성장성이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판상 건선 치료제인 탈츠의 성장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건선 관절염 치료제인 올루미안트의 그 매출은 아직까지는 이제 작지만 성장성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는 당뇨병 치료제가 포진되어 있고, 암 치료제, 자가 면역, 건선 치료제 쪽들이 굉장히 잘 포진되어 있다라고 포트폴리오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라이 릴리는 인상적인 게 매출액하고 EPS 성장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액 성장률도 과거 5년 보시면은 17%대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EPS는 18%대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배당도 한 8%씩 성장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교과서에 나오는 회사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견조한 매출 성장, 이익 성장을 보이고 있다. 이거는 매출 성장도 뛰어나지만 이익률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보면은 밸류에이션을 굉장히 잘 받고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매력도는 좀 다소 떨어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매년 한 18%씩 꾸준하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회사다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올해 2022년 그리고 내년까지는 전체 다 매출과 이익 성장이 꾸준하게 올라가는 것으로 다들 추정을 하고 있고요. 지금 상황으로서는 크게 변동사항은 없을 것 같습니다. 주가를 보면은 최근 5년간 그 뭐 이익 성장이라든가 EPS 성장에 따라서 주가가 굉장히 퍼포먼스가 좋았습니다.
S&P 500 대비해서도 상당히 좋은 그 성과를 보였는데 하반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나네밥이 어떤 결과를 FDA에서 얻느냐에 따라 갖고 다소 변동성이 커질 수는 있겠다라는 점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때 뭐 임상이 잘 안 나와서 크게 흔들려서 주가가 빠진다 그러면 오히려 좋은 매수 찬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으로는 에피입니다. 이 에피는 좀 히스토리를 알 필요가 있어요. 에피는 어디에서 나왔냐면 에보트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에보트가 분사해서 만든 회사고요. 2013년에 분사를 하면서 염증 유발 물질 TNF 억제제인 휴미라라는 대단히 유명한 블록버스터를 가지고 분사를 합니다. 휴미라가 에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았어요. 거의 2019년까지 60%가 휴미라에서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휴미라의 의존도가 상당히 높았다라고 봐야 되고요. 다음 차기작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이제 스카이리지라는 건선 치료제, 그 다음에 림보크라는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가 차기작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이 휴미라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 이 블록버스터가 유럽에서는 특허가 만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매출액이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내년에 2023년도에 미국에서 특허가 만료가 됩니다. 매출액에 주는 충격이 내년에 상당히 클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벌써 몇 년 전부터 있어 왔던 거죠. 그래서 관건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 스카이리지라는 약물하고 림보크가 얼마나 이 휴미라를 대신할 수 있느냐라는 점이 이 에피의 키포인트입니다. 거의 에피를 분석한다 그러면 그게 한 8, 90%를 차지할 거다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고요. 이 회사가 뒤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엘러간을 인수를 합니다. 630억 달러라는 거액을 주고 2019년도에 인수를 하게 되는 거죠. 인수를 하면서 거금을 쓰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아주 양호한 재무 구조를 지금 가지고 있고요. 현금 흐름도 아주 양호합니다. 지금 매출 구성을 보면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 대로 이제 휴미라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았었는데 엘러간이라는 이 굉장히 큰 회사를 인수를 하면서 포트폴리오를 굉장히 다양화했어요. 그래서 휴미라가 차지하는 비중이 35%까지 작년도에 이제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약이 임브루비카를 가지고 있고 엘러간을 흡수하면서 보톡스라는 중요한 약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톡스는 정신과학적으로도 쓰이면서도 미용적으로도 쓰이는 중요한 약물이 돼 있고요. 신약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카이리지하고 림보크 이 두 개를 꼭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피는 휴미라와 스카이리지, 림보크 이 세 가지의 관계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글로벌 데이터라는 데에서 2028년까지 예상을 한 거 보면은 이 스카이리지하고 림보크의 매출액이 200억 달러 정도 매출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측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휴미라를 거의 대부분 만회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고요. 2019년도에 휴미라가 이제 엘러간을 인수를 하면서 160억 달러를 엘러간이 이제 매출을 올리고 있었기 때문에 인수를 하자마자 현금 흐름도 바로 좋아지고 그다음에 회사에 대한 파이프라인도 포트폴리오가 좋아지는 그런 두 가지 효과를 거뒀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에피에서 이제 공을 들이고 있는 스카이리지하고 림보크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건선 치료제로 개발이 되었는데 지금 크론병이라든가 궤양 성 대장염, 그 다음에 건선성 관절염 치료제로 임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건선 치료제는 시장이 이제 크다 보니까 경쟁자들도 많고 치료 약물들도 계속해서 임상을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상 결과가 어떤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림보크 같은 경우에는 자크 억제제입니다. 이 자크 억제제는 최근에 이제 안전성 문제로다가 몇 번 이제 거론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향후에 이 안전성 문제가 어떻게 걸림돌이 되는지에 대한 주의를 좀 기울일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임브루비카가 관심도 많이 갖는 치료 약물인데 존슨앤존슨하고 같이 합작으로 만든 약물입니다. 그런데 1분기에 아스트라제네카의 칼퀸스가 나오면서 매출액이 약간 주춤했어요. 그래서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주가가 약간 주춤했던 원인 중에 하나도 이 임브루비카의 매출이 주춤한
것이 하나의 원인 중에 하나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향후에 개발하고 있는 블록버스터로는 골수 섬유증 치료제인 나비토클락스하고 파프 억제제, 베리파립, ADC 치료제이면서 비소세포 폐암을 타겟팅으로 하는 텔리소 V 등이 차기 파이프라인으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휴미라는 내년으로 이제 매출액이 줄어들 게 분명한데, 그러면 스카이리지, 림보크, 임브루비카 이런 약물들이 과연 휴미라처럼 잘 해줄 수 있느냐 하는 게 중요한데요. 이벨루에이트 파마에서 2018년도에 예측한 블록버스터 10개 치료제들을 좀 나열한 것들이 있는데, 보면은 랭킹 1위가 키트루다입니다. 7위에 스카이리지가 들어가 있고, 임브루비카가 8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10위에는 들어가지 못했는데 11위에 림보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8년도에 거의 블록버스터 11에 세 가지의 약물을 가지고 있는 대단히 양호한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가 된다라는 거죠. 2028년도에. 그래서 지금 내년도에는 휴미라 때문에 매출액이 다소 떨어질 수는 있겠는데 향후 전망은 대단히 밝게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애널리스트들이 추정하고 있는 그 내년도 매출액은 올해보다는 다소 떨어지는 걸로 그렇게 예측들은 해놓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시장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어느 정도는 반영을 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 모습을 보면은 최근 한 3년 정도는 거의 시장을 비트하지를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시장하고 비슷하게 갔는데요. 이거는 전체 여러분들이 이제 설명을 들으셨으니까 알 겁니다. 휴미라가 특허가 만료되는데 큰일이다 라는 시각으로 본 거죠. 그러다가 작년도 말부터 스카이리지하고 림보크가 대단하다. 성장성이 대단히 높구나라는 거죠. 성장성이 스카이리지 같은 경우에는 65%, 림보크 같은 경우에는 1분기에 50%대를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림보크도 한 60%대를 나타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소 떨어진 거예요. 이것도 림보크가 대단히 중요한, 에피에게는 중요한 약물이기 때문에 다소 떨어진 거에 대해서 시장이 약간 민감하게 좀 반응한 탓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임브루비카의 칼킨스 영향, 그것도 함께 작용하면서 1분기에 주가가 살짝 떨어졌죠. 이제 내년부터는 휴미라가 이제 특허가 만료가 되면서 떨어져 나갈 수밖에는 없는데요. 향후에 스카이리지, 림보크, 임브루비카가 선전을 하면서 장기적으로는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 그런 빅파마 중에 하나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면서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